항명수사에 대한 얘기도 조금 진행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항명수사, 하명. 네, 하명수사. 예, 하명수사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던 안건들이 사실 이게 따지고 보니까 검찰이 냈던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을 하고 이걸 불기소 처분을 했던 사유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먼저 조사했죠. 형제 관련된 걸 조사했고 고소자를 그러니까 검사가 만나가지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놓고도 이거를 불기소 처분한 예가 드러났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하명 수사로 엮으려고 하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림이 간 거예요. 맛이 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총리실을 수색을 했고 그리고 총리실과 청와대와 연관돼 있는 조직 안에서 지금 김기현 시장을 선거 무효를 시킬 수 있는 이 정도 선에서 규명해갖고 조사를 해라라고 하명을 했던 식으로 다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시나리오의 내용을 뭐 자당내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점점 더 곽상도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점점 더 이제 의혹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드러나는 증거들이 이미 뭐 너무 명명백백해요. 시기도 다 1, 2년 이상 맞지를 않고 일단 검찰이 여기를 인지하고 한번 봐준 적이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거를 심각하게 끌고 가지는 못할 건데 여기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내부적으로 증거 조작. 얘들 꼭 이거 잘하더라. 지금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두 분 다 송씨인데 서로 증거 조작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더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조국 장관 가족 수사 때 벌렸던 이른바 증거인멸에 관련된 내용들을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불법 도감청 의혹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송병기 부시장이 1차 검찰 지수를 했을 때 업무 일지를 갖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했어요. 검찰에다가.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그 날짜하고 일정이 틀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뭐 관계자를 만났다라고 메모가 돼 있는데 나중에 일정을 확인해 봤더니 그 날짜는 골프를 치러 갔었던 날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나 뭐 아마 날짜가 틀린 것 같다.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개인적인 폰을 가지고 송 시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검찰이 녹취록을 갖고 있다. 아니, 녹취 원본을 갖고 있는, 녹취 파일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취 파일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개인적으로 송 시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알고 있지? 검찰이 이거 도청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해서 의혹 제기를 한 거죠. 검찰한테 그 당시에 송병기 부시장이 물었답니다. 이거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 통화 내용 당신이 갖고 있는 거야? 얼버무리고 말을 못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해낸 거죠. 의혹 제기의 결과는 의외로 좀 엉뚱한 데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송 시장의 측근 폰을 빌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두 분의 통화를 하는데 송 시장 폰하고 송병기 부시장 폰을 직접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송 시장의 측근 옆에 있는 사람 폰을 빌려가지고 대리로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 폰이 압수수색으로 목록에 의해 갖고 이 검찰에 넘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3자가 통화한 내역 중에 통화 관련된 원본을 다 통화 기록을 추출해 보니 그 안에 그 내용이 있어갖고 검찰이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또다시 법적 공방이 되고 있는 게 이건 제3자 폰이에요. 그러니까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의 직접적인 개인 폰 통화 내력이 아니라 제3자의 폰으로 통화한 내력이고 그 폰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이러한 통화 내력을 활용하거나 이거를 증거로 쓰겠다고 하는 사전에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목적 때문에 갖고 갔던 건데 그 안에 녹음 파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녹음 파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녹음 파일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법적으로 타당한 증거이냐는 부분이 다시 또 논란의 쟁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안 가리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뭐 쭉 보여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지금에 있는 전국을 파헤쳐 나가기 위해서 정상적인 수사 절차나 수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적인 수사 행위, 증거 조작 행위, 피의자 협박 행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검사가 수사를 해왔고 이런 수사나 증거들이 나중에 판사한테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게 결국은 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돌파구가 없습니다. 이 하명수 사건에 대해서는. 왜냐면 지들이 먼저 검사하고 뭉갠 거를 청와대에서 다시 눌러가지고 이걸로 하명을 했다. 그리고 이게 선거 개입을 했다. 궁극적으로 국정농단이 선거법 위반이고 우리 정권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라고 거품을 물고 있는데 곽상도 말고는 야당에서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고 심지어 여기에 드러난 추가 증거 때문에 기소장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써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거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최상해처럼 검찰들과 언론에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더 비참하게 나중에 혹독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과 짜고 자기한테 대한 수사를 무모한 것까지 죄를 뒤집어 써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으로 몰려갈 것 같아요. 공수처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아마 27일 이후에 또 다시 표결을 통해 갖고 통과가 될 걸로 봅니다만 공수처에 대한 뭐 계약 어떤 그 수정이 없이 원안이 거의 가깝게 채택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그 처리가 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그 일선 부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조를 해서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공정성을 위해서 이거 이첩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면적인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공수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의 장도 그 입법부에,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봐서 이제 그 2명씩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기존의 청와대라든지 이 검찰에서는 완전히 분리해서 의회가 관장할 수 있는, 우리 국회가 관장할 수 있는 수순으로 이게 전달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수사관들을 뽑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요 세 가지가 변한 거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뀐 상황에서 거의 원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검찰이 반발을 하든 집단 항명을 하든 아니면 국회에서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윤석열의 사주를 받은 특공대가 무슨 짓을 벌이든지 간에 이게 통과만 되게 된다고 하면 그 통과 이후에 공수처 수립 이후에 이러한 공수처에 의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 1, 2, 3순위는 벌써 쫙 깔려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 공수처의 장을 누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우리가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들은요, 지들의 실력을 너무 과신했어요. 그리고 지들의 조작 능력을 너무 과신했고, 언론의 뒷받침은 너무 믿었습니다. 언론과 손만 잡으면, 그리고 국회의원 한두 명만 끼워서 이 일을 벌리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에 있는 그 어떠한 수사든지 정당화 시킬 수 있고 어떠한 증거든지 조작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아마 이번 사태에 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들이 써놓은 설계도대로 흘러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깨어있는 국민들과 대한 언론들이 끊임없이 반박되는 증거를 제시했고 이 증거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국민들이 속지 않았고 그리고 국민들이 행동하고
촛불 문화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액션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수사가 전부 다 잘못된 수사인 겁니다. 가짜 기소였고요. 별건 수사였고요. 억지 증거를 만들었고 재판을 공정하게 끌고 가지 못하게끔 했고 정보를 마구 유출하고 여론전을 벌리려고 했던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니들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혁혁한 증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피해 나갈 수 없는 죄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와 연관돼 있는 구태의연한 검찰들 전부 다 책임지고 옷 벗어야 됩니다.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공수처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 검찰의 집단 반발이 있을 것이다. 검찰이 총사퇴를 할 수 있다. 하라 그래요.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자한당의 국회의원직 다 던지고 총사퇴하겠다 그랬어요. 해줘. 민주당도 같이 던지고 조기 총선하게. 못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통하던 시절이 아닌 거야 이제는. 옛날처럼 무조건 국회의원이라면 똑똑하고 정의롭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없어요. 자한당이 그 이미지 다 깨놨어. 검찰 잘 배운 분들이고 고시 통과한 분들이고 정의감이 넘치고 이 나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없다고. 대한민국에 윤석열 니네 일당이 해온 짓거리들을 너무 여실하게 봐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개혁의 시초는 개악의 이런 개 같은 악마들의 욕 아닙니다. 개악들의 세태와 잘못들을 국민이 넓게 이해해야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데 동감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지난 한 4개월. 물론 조국 장관 가족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과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피로감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의 4개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아마 이 방송도 지금이 연말이죠. 그러니까 연말이 이제 이 방송도 오래 보내드릴 수 있는 앞에 19를 붙이고 가는 마지막 방송일 수 있겠는데요. 2019년이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2019년의 종말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올해 안에 국회에서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